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1번, 2번, 3번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1번이요. 봅시다. 1번의 답은 4번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사는 먹는다, 간다 하고 니은이나 는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준 선어말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동사는 니은이나 는 같은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가 쓰이지만 형용사는 써, 안 써? 안 써. 그럼 현재 시제를 어떻게 나타내? 형용사는 기본형. 예쁜다 안 되고 예쁘다가 현재 시제잖아. 그래서 4번 동사에는 선어말음이 니은, 는을 쓰고 형용사는 조사는 현재형을 기본형을 쓴다. 나는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인다 안 되잖아. 그죠? 또 질문 됐어? 3번이에요. 그쵸? 여기서는 답은 2번인데요. 여기 또 뭐가 있어? 객체 높임에 모시고가 있어.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그지? 객체 높임을 하고 있죠. 됐을까요? 넘어가서 4번부터 6번까지 질문 4번이요. 그쵸? 여기서는 여기 높임을 여기서는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객체를 높이는 방법인 거야. 구분돼 있어. 그래서 1번에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셨다. 그죠? 기억에 A, B, E 주체 높임인데 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고 있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아버지를 높여야 돼. 시, 오시다 시를 사용하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단어 사용. 그치?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셨다. 아닌데 이는 뭐야? 객체 높임에 할아버지가 객체잖아 여기서는. 그치? 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한 단어 이 모시고가 여기 쓰였죠. 그치? 저는 이거라고 선택했는데 이건 왜 아니에요? 오답 얘기해봐. 2번 보자. 아버지는 여기서는 구하셨어. 주체가 누구야? 아버지. 주체 높임 주체를 높여주는 주격조사가 안 쓰였네. A가 없어. 그치? A가 없어. 그 다음에 하셨다 구하셨다 C는 있어. B는 있어. A는 안 되고요. B는 있어요. 그 다음에 객체는 누구야? 큰아버지가 객체야. 그치? 전화를 드리고는 E는 있지. 그치? 그런데 A가 없네. 됐어요?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또 A가 그냥 높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사용에만 밑줄 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주체를 높이는 방법, 주체에 대한 얘기야. 또 위에까지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A와 D가 차이가 없잖아. 그치? 주체 높임에서란 얘기고 객체 높임에서란 얘기야. 됐어요? 또 질문 6번까지는 없을까요? 있으면 해. 옆에 친구가 내 시험 대신 봐줄 거 아니야. 그치?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7번부터 10번까지 질문 7번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죠? A는 능동문인가요? 네, 기억은 능동문이에요. 1번은 능동문이지. 능동문인가? 맞아. 니은은 피동문인가? 네, 그죠? 누구 입장에 주어가 뭐야? 주어 문제 입장에서 풀림을 당하는 거지. 그치? 피동문이야. 맞아. 그 다음에 디귿은 크는 명예를 잃게 되다, 개되다는 불필요한 비동 아니에요? 이중피동 아니에요? 이중피동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인데? 4번도 아니에요. 그치? 3번, 4번 둘 다 했네요. 그치? 3번, 4번 둘 다예요. 답이 잘못됐구나. 그래요. 3번, 4번 둘 다 답이 아니에요. 그죠? 적절하지 않아요. 또 질문 8번이요. 봐봐. 여기 5번에 기에서 디귿은 새겨지다 해서
세기다에 이 기가 전미사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세다에서 와야지 이 말이. 세다가 세기다가 된 거야? 아니지. 그럼 기는 전미사가 아니라 세기까지가 그냥 뭐야? 근이야. 간이면서 근인 거야. 그냥 접사가 안 붙었어. 세기다의 기가 접사가 되면 세다라는 말에서 기가 붙은 형태여야 돼.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근데 디귿을 응. 능동문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다 능동문으로 봐봐. 교훈이 새겨졌다. 이 새겨졌다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치? 피동문은 아니지만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형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치? 그런데 이거를 꼭 능동문으로 바꾸면 교훈을 새겼다가 되겠지. 그치? 교훈을 새겼다가 돼. 누가 하고 교훈을 새겼다. 또 질문. 9번, 10번 괜찮아요? 네. 아, 5번이 왜 10번에 5번이 답인지 알겠어? 네. 어떻게 고쳐야 돼? 여기가요. 그치, 여기가 이렇게로 고쳐야 돼. 그치? 여기가 이렇게 이곳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자. 윤선도의 만흥인데요. 13번과 같이 지금 이거 고전 시간은 다 어떤 유형이 있냐면 13번 또 15번 또 홍진 어디 갔어? 요 22번처럼 반드시 배우지 않은, 그지? 본 적 없는 무엇과 다른 고전 작품들과 같이 시험 문제에 나와. 그래, 그런 문제가 몇 개 이상 나올 거야? 2개나 3개 정도는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잘 보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 처음 보는, 우선은 내가 이미 고전 시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유리해,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원 계속 다니는 친구들도 고전 시가 특강을 계속 듣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국어학원에서 중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는 50편 정도의 그 고전 시조 50편을 배우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 많이 알아야 돼. 우선 많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 보는 시조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한번 보자. 윗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드러난 태도는 뭐니? 우선 안빈낙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지? 만족하는 거. 내 분수인가 하느라 내 분수에 만족한 거야. 그지? 그런데 율령천 긴 웅덩이에 낙대를 들고 흩었다가, 그지? 어떤 그 냇물에다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침밥 조이 먹고 긴 졸음 내었으니 아침밥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졸고 있는 거야. 생각만 해도 좋다, 그지? 세상에 번우한 벗이, 번우한 벗은 어떤 벗이야? 세상에 번잡한 벗이야. 세상살이에 홍진에 묻힌 분내야. 이거는 세상에 번우한 벗은 홍진에 묻힌 분내랑 마찬가지야. 내랑 비슷한 거야. 홍진의 세상살이에 번잡하게 살아오고 있는 벗이 이 뜻 어떤 뜻이야? 강호 한정의 뜻을 알까 하노라. 나만 알아. 비슷하네. 그죠? 이 우탁의 두 번째 시는요, 이건 본 적 있는 사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이런 걸 뭐라고 하면 탈로가라고 해요. 탈로가. 로는요, 늙을 노자야.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야. 탈로. 우탁이 이렇게 탈로가를 많이 썼고요. 굉장히 유명해서 시험에도 잘 나와요. 보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어. 춘산 봄산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봄바람이 부니까 그게 싹 녹았어. 그지? 그래서 적은 덫은 잠깐, 이런 얘기야. 일부러 또는 잠깐 빌려다가 말이 위에가 뭘까? 내 머리 위에
분리고저는 불게 하고, 분리다 사동이잖아. 그치? 불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내 머리에다가 불게 하고 싶어. 왜? 이 눈과 내 머리 위에 있는 뭐가 흰 머리가 동일한 이미지인 거야. 흰 머리는 뭐야? 귀 밑에 묵은 서리, 귀 밑에 묵은 서리, 여기 하얗게 되는 거지. 흰 머리야. 흰 머리는 뭘 상징해? 늙음을 상징해. 늙음을 녹여볼까 하노라. 흰 머리를 녹여볼까 해. 녹이고 싶어 이런 얘기지. 그게 뭐가 한탄스러운 거야? 내가 늙은 게 한탄스러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탈로가야. 위백구에 이거 농자구장? 어쨌든 농사 짓는 노래야 이거는. 농장구장인가? 19장인가? 서산에 도들뼈 비추고, 서산 서쪽 산에 햇볕이 있어. 구름은 느지막이 내려. 구름이 쫙 깔렸어. 그 다음에 비 온 뒤 묵은 풀이 네 밭이 우거졌던 곳. 이렇게 농사 짓는 작품들을 보면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온 풀 뽑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야. 선생님이 2년 동안 그 텃밭을 하다가 포기했거든? 포기했어. 따먹으면 너무 맛있어. 근데 포기했어. 왜냐면 비만 한번 내리잖아? 그러면 그 밭에 괴물 같은 풀들이 막 엄청 자라는 거야. 잡초가. 그래서 잡초 뽑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거든? 옛날 시에도 그게 되게 많이 나와. 농사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관건이 뭐야? 풀을 뽑는 거야. 누구 밭에, 비 온 뒤에 묵은 밭에 묵은 풀이 누구의 밭에 우거졌던 거 두어라 차례 정할 일이니 매는데. 그러니까 풀을 뽑는 것은 김을 맨다 그래. 그래서 뽑는 대로 뽑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같이 누구 순서대로 이제 같이 협동해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시야 이거는. 그 다음에 유흥부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설이 치단 말인가. 눈설이는 상징적인 의미겠지. 그치? 눈설이. 낙낙장송. 낙낙장송은 큰 소나무야. 큰 소나무는 우리 양반들 시에서 뭘 상징해요? 지조와 절개 또는 지조와 절개에 있는 선비를 상징해. 눈서리가 쳐. 그러면 뭐야? 어떤 현실? 부정적인 현실이야. 주로 세조의 왕이 찬타 이런 상황인 거야. 주로. 눈서리가 치던 말인가. 낙낙정성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흰 곳이 뭘까?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말해. 무엇 하겠는가. 지금 이 눈서리에 큰 낙낙장성도 쓰러지는 판이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막 귀양 가고 죽고하는 판인데, 못다 흰 꽃은 뭐겠어? 세력이 없는 선비들이겠지. 그치? 그런 사람들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런 얘기야. 현실에 대한 걱정, 우려, 근심, 우국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시겠죠.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하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시조 중에 하나야. 이조의 월백하고를 검색하잖아?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알아? 고깃집, 가든, 술집 이런 게 많이 나와. 사람들이 자기 가게 간판에 이 말을 쓴다는 건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야. 그치? 이화라는 것은 뭐야? 이화는 자주 나온다 얘들아 이것이죠. 이화는 백꽃이야. 백꽃에 월백해. 달빛이 희고 백꽃에 달빛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달빛 그 예쁜 조명이 어디에 쏟아지는 것 같아? 벚꽃에 쏟아지는 것 같아. 예쁘지? 은하수가 삼경은 깊은 밤이야.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 삼경 11시에서 1시가 삼경이거든. 삼경인데 아주 늦은 밤이야. 일지춘심은 마음을 가지로 한 가지 하나의 한 가지 가지야 자지 아니고 한 가지
봄의 마음. 자규. 자규는 접동새야. 접동새는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 지금 깊은 밤에 백곳에 달빛은 쏟아지고요. 저기서 멀리서 접동새는 좁동 이렇게 우는 그런 밤이야. 아름다운 밤의 광경이죠. 다정은 뭐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지? 이 다정도 어떤 생각인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당시가 세조가 이제 득세하던 그런 시기여서 선비로서 잠을 못 이루던 시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11번부터 13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12번. 그치? 봐봐. 오수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번잡한 현실로부터 뭐 벗어나고 싶은 됐지만 도피는 좀 아니야. 도피는 아니야. 도피는 도망을 가는 거잖아. 그죠? 뭐 벗어나고 싶은까지는 괜찮아. 도피까지는 아니야.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말이야. 됐어요? 또 질문.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만흥이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15번에 나오는 시조들 좀 봅시다. 건호문에 봐봐. 건호문에 이거 뭐냐? 이것도 건호문의 연시조 중에 일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앞에는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는 벼슬을 하고자 여기저기 막 쫓아다녔는데 벼슬을 못했어.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해. 무슨 갈등이냐면 나는 벼슬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10년을 쫓아다녔는데 벼슬을 못했어. 그래서 강호에서 그냥 자연에서 놀까? 벼슬 같은 거 하지 말고 라고 생각했더니 임금을 저버리는 거야. 옛날 선비가 임금한테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벼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벼슬을 포기하고 자연에서 놀까 하고 생각했더니 그거는 임금을 저버리는 행위야. 또 임금을 섬기자 하니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자연에서 노는 거야. 즐거움을 어긋나네. 혼자의 기로에 서서 갈 곳 몰라 하늘. 이건 뭐 하는 상황이야? 갈등하는 상황이야. 뭐 사이에서? 자연과 벼슬 사이에서. 인간의 벗 있는 것 있단 말인가? 나는 알기 싫어라. 싫구나 이런 얘기야. 난 인간의 벗 알기 싫어. 몰래는 어디라고 그랬어? 자연이라고 그랬지. 자연에 벗이 없단 말인가? 나는 알기 즐거워라. 난 자연의 벗은 알고 싶어. 그치? 싫거나 즐겁거나 내 어디에 자연을 좋아하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자연이 좋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육수의 화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야? 강호 가도야. 자연만 좋아해서는 안 돼. 뭐도 있어야 돼? 임금에 대한 숭의도 있어야 돼. 그치? 연군지정도 있어야 돼. 연군지정 무슨 뜻이야? 지정. 자정 아니고요. 지정이에요. 연군 지정 무슨 얘기냐면 연군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강호가도야. 그치? 그 다음에 강호의 가을이 맹사성의 이거 뭐야? 강호사시가야. 강호사시가는요. 우리 이 프린트에도 많이 봤지? 그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강호사시가는 강호가도의 대표적인 작품이야.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 강호의 가을이더니 가을 아니고 겨울이야. 오타야. 이상해. 그치? 가을인데 눈이 온대. 가을이 드니 눈 깊이가 한자가 넘어. 눈이 왔어. 눈이 30cm 이상 온 거야. 삿갓
삿갓 알지? 김삿갓이 쓰는 삿갓을 쓰고 뉴욕은 옛날에 그 왜 경복궁에 수문장 교체식 보면 비 오는 날 지금도 뉴욕 같은 거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도롱이라고도 하는데 갈대로 만든 비옷이야 옛날에 입던. 뉴욕으로 뉴욕으로 옷을 입고 비옷을 입고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역구는 뭐야? 역시 임금의 은혜야. 강호의 겨울이 드는 것은 뭐야? 이거는 강호 한정이지. 그치? 네. 근데 역군은 이셨다는 뭐야? 연근시정 충의사상이야. 달이 밝고 바람이 자니 물결이 비단 같아. 잔잔하고 반짝반짝 예뻐. 단정은 뭐야? 작은 배를 비스듬히 놓아서 오락가락 하는 흥은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즐거움. 혹시 잔잔하고 반짝반짝한 물에 강에 조그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즐거움은 백구야. 백구는 누구냐면 흰 갈매기야. 하 즐겨 말고려. 갈매기야. 너무 과하게 즐거워하지 말아라. 갈매기가 끼륵끼륵 하고 막 너무 재밌어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왜? 세상이 알까 하노라.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태도, 나만 알고 싶은 태도. 여기서는 나만 알고 싶은 태도야. 야, 갈매기 너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좋은 거 알면 어떡해? 라고 나만 알고 싶은 자연인 거야. 됐어요? 여기는 뭐가 없어? 충의사상이 없지? 세정, 세상의 인심이야. 하수상하니 나를 본든 반길런가 서리법이지. 나를 보더라도 반기지 않을 거야. 왕기순인하야 내 어디로 올마가리요. 어디야? 그러니까 세상에선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고래 자연이죠. 삼긴 대로 생긴 대로 무슨 뜻이랑 비슷하냐면 내 분대로. 내가 그냥 원래 타고난 나의 분수대로 늙으리라. 이건 강호 한정이지. 충의사상이 없지. 그죠? 됐어요? 넘어가 보자. 응? 왕기순이는 자기 몸을 굽혀. 기는 나야. 자기가 이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타인을 쫓는다는 얘기야. 됐어요? 넘어가자. 질문해. 14번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리고 하얌은 화자의 깊은 뜻을 모르는 어리석고 속이 아니죠. 어리고 하얌은 화자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그남은 여남은 일은 자연 속에 소박하게 지는 일이 아닌 새 속에서의 일들이라고 했지. 그지? 자연의 삶이 더 가치 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음을 아니지. 디귿은 뭐야?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 이리 하랴? 아니야. 반가움이 이만하지 않아. 난 매가 더 좋아. 이런 얘기야. 그지? 소부 허유 은사는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야. 대표적인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 소부 허유는 우리나라 아니고요. 중국 사람이야.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자신이 속사를 떠나게 된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자조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스스로를 비웃는다 라는 얘기야. 스스로 비웃는 거 아니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 이 사람들은 중국의 요 순임금 시대의 중국 순임금 시대의 사람들이야. 됐어요? 16번 괜찮아요? 보자. 안 괜찮아요? 윗글은 뭐야? 윗글은 만흥이잖아. 만흥에는 계절감을 부각하는 소재가 윗글에는 없어. 그치? 보기에는 있는데 윗글에는 없어. 계절에 따라서 뭐 꽃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매화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치? 응. 보기에는 있어. 17번, 18번 질문. 1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여기 보니 상춘곡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없어요. 반어적인 표현이 뭐야? 반대로 상행처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반어적 표현 없었지. 그치? 아 미안. 디귿 이리저리 거닐며 나지키 시를 읊지려 보아도 맞아. 산속의 하루가 적적하여 이거 적적한 건 좋은 거라고 그랬어? 화자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 아니야. 얘들아 이 상춘곡은요 무슨 미가 있냐면 우아미라는 게 있어. 우아미가 되게 강조된 노래야. 만흥도 마찬가지고 우아미는 나의 이상향과 뭐가 일치하고 있는 상태야? 현실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야. 만흥과 상춘곡은 이상향, 내가 살고 싶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아미, 내가 살고 싶은 이상향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아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야. 됐어요? (19번) 윗글 화자의 정서는 뭐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뭐 만족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화일체? 자연동화?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보자. 1번은요. 홍랑이라는 기생이 자기 사랑하는 그 애인한테 쓴 시야. 보자. 맷버들 가려 꺾어. 맷버들은 산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 꺾어서 가려 꺾어서 예쁜 놈으로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대는 님에게 이런 얘기야. 그럼 맷버들은 뭐야? 사랑의 징표지.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니 버드나무나 개나리 같은 거든 증식하는 방법이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잖아? 그럼 거기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밤비에 새잎이 또 나겠지. 걔가 뿌리를 내리면. 그럼 나처럼 나를 두고 보듯이 여기 서서 또 다른 나야 분신이야 이런 얘기야. 서검을 못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검은 벼슬이야. 벼슬. 서는 문관, 검은 무관 이지. 그러니까 서검을 못 읽고 내가 벼슬을 못하고 쓸데없는 몸이 되어서 50춘강을 헤엄없이 지내얹어. 나 벼슬도 못하고 쓸데없는 몸이 돼서 50살이 되도록 생각 없이 지냈어. 두어라 어느 곳 청산이야 날 꺼릴 줄이 있으랴. 어디 가겠다는 얘기야? 청산 자연에 가겠대. 날 꺼리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3번은 이건 건농가야. 건농은 뭐냐면 농사를 권하는 훈민 건농이야. 훈민 백성들을 가르치고
농사를 권하는 그런 노래야. 동창이 밝았구나. 노고지리 우짖는다. 노고지는 작은 새야. 종달새. 종달새가 우는구나. 소칠 아이는 여태 아니 일어났느냐. 야, 동창이 밝아서 노고지리가 노래하는데 애가 아직 안 일어났어. 제 너머 살에 긴 밭을. 밭을은 뭐겠어? 밭을. 도대체 언제 가려 하냐니. 빨리 일어나서 일해. 어우. 싫다, 그지? 지당은 연못이 있는 곳. 연못에 물이 고인 연못에 비가 내리고 양류에 그지? 버드나무 가지에 뭐가 끼었어? 내라는 것은 뭐냐면 안개가 물안개가 막 끼었어.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느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꼭 시험에 나오게 될 송민곡에서도 나오는 구절인데 이 빈배는요. 화자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외로움의 정서를 나타내. 이 광경이 외로운 광경이라는 얘기야.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안개가 꼈는데 거기에 사공 없는 빈 배만 한 개 떨렁하니 있어. 석양의 무심한 갈매기는 오락가락하노라. 요거는 많이 봤을 거야. 성순의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시조죠. 10년을 경영하여 계획해서 초가 삼간 지어내니 안빈 낙도네. 달 한 칸 나 한 칸에 청풍한 간 맞춰주고 누구랑 살겠대? 나랑 달이랑 바람이랑 살겠대. 무라일체네.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야. 그럼 후보가 지금 둘이지. 자연에서 살겠대. 그런데 이번에 자연에서 사는 건 뭐야? 내가 세상살의 그 경쟁사에서 너무 밀려서 싫어서 자연으로 가는 거야. 근데 5번은 자연이 좋아서 자연으로 가는 거지. 됐어요? 또 20번 봅시다. 윗글 상충곡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설법은 뭐야? 이거는 모순어법이지. 그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찬란한 슬픔. 이렇게 모순되는 표현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의미를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1번이야. 주객전도 있었죠. 그치? 공명도 날끼우고 부기도 날끼워. 서류적 표현 겁내 많았어. 그치? 말을 건네 이봐 이웃들아. 그치? 홍진의 무친분네 하면서 청자를 불러대.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거야. 대꾸법 겁나 많이 나오지. 그죠? 응, 됐어요? 응. 그다음에 이제 송순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10년을 경영해서 자연 속에서 살잖아. 그 사는 게 어디냐면 면왕정이야. 면왕정가. 이게 면왕정가인데요. 송순의 면왕정가인데 보자. 이것도 구절이 중간에 가나다 1, 2, 3, 4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기로 나올 수도 있어.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커니 조물이 헌사야. 조물이 헌사하다. 이거 했었지. 상춘곡에도 나오잖아. 어? 헌사토 헌샤했어 나왔잖아. 야단스럽다. 그치? 나오잖아. 빙설로 꾸며내니 뭘 꾸며낸대? 빙설로 꾸며낸대. 언제야? 얼음과 눈이야. 겨울이지. 경궁요대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그 겨울왕국에서 그치 엘사의 궁전 그치 이렇게 아름답게 얼음으로 만든 그런 궁전과 옥해은산
옥과 은으로 만든 바다와 산인 거야. 눈 덮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눈이 내린 아름다운 모습. 건고는 온 세상이야. 건곤 온 세상. 감열사 너무 아름다워서 풍요로워. 간대마다 경이로다. 인간을 떠나더라도 내 몸이 겨를이 없어. 내 몸 어때? 바빠. 매우 바빠. 내가 산속에 있다고 한가한 게 아니라 엄청 바빠.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바람도 쏘러 가야 하고 달도 맞으러 가야 돼. 밤은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낳고 밤도 주어야 되고 고기도 낚아야 되고. 12는 뭐야? 10이 아까 뭐였어? 상춘곡에서 쌀인문 누가 닫고 진 꽃은 누가 쓸어? 꽃도 쓸어야 돼. 사실은요 송순 아저씨는요 여기 면왕정에 올라갈 때 가마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야. 쌀인문은 머슴이 낫겠지. 꽃도 본인이 안 쓸겠지. 근데 이거는 되게 상투적인 관용적인 투야. 오늘이 부족하거든 내일이라 유효하라. 유효. 야 봄빛이 유효할세. 유효하다는 게 뭐라고? 아이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시야 나오잖아. 유효 반대로 여유. 그지? 여유가 있겠는가? 이 학기 때는 고전 나올까 안 나올까? 더 많이 나와. 2학년 때 문학에는 고전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고전이 반이야. 어? 오늘이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치?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는가? 내일도 뭐 해야 돼? 이 매에 앉아보고 저 매도 산도 막 올라가야 돼. 바빠. 벌로한 마음에 다릴 일이 내가 이거 포기할 일이 전혀 없어. 쉴 사이가 없는데 길이나 전하리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읽은 거야. 자연으로 오는 길을 전하리야.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지. 전할 수 있겠는가? 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나 너무 바빠서 사람들한테 자연으로 오는 길을 전할 수 없어. 이거 나만 알겠는 거야?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야? 나만 아는 거야. 자연의 즐거움을. 강산풍어를 자연이죠. 거느리고 내 백년 뭐였어? 백년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랴. 일생이야 일생. 내 일생을 다 누리면 보자. 악양루상의 이태백은 왜 우리 소부어 허유가 자연 속에서 살던 그지? 은둔의 삶의 대명사라면 이태백은 풍류의 대명사야. 왜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하잖아. 이태백은 당나라 시대의 시인이죠. 그런데 시를 너무 잘 짓고 술도 먹고 잘 놀아서 있잖아.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이 같이 놀려고 줄을 섰었대. 응? 이태백이 살아온다. 호탕한 정에. 그치? 넓고 시원한 마음인 거야. 이렇게 시원한 마음이야. 이에서 나보다 더 하겠느냐. 나는 이태백에 비길 만큼 풍류를 즐기고 있어 지금. 행복하게. 그런데 이 몸이 이러금도 역군운이 잤다. 그치? 임금의 은혜를 찾고 있네. 그죠?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이태백도 고사 이름이에요? 뭐? 이태백도 고사 이름이에요? 그렇지. 고사 인용이야. 됐어요? 네. 응. 2번에 어디? 22번에 5번. 윗글은 뭐야? 상춘곡. 보기와 달리 자연물의 이 있어 없어? 상춘곡에? 있어. 춘기에 못 예겨워. 소리마다 교태인 새가 있잖아. 수풀에 우는 새.
수풀에 우는 새 감정이입했지? 보기에는 없어. 감정이입의 대상이 없잖아. 보기에서는. 그지? 이게 맞네. 보기는 윗글과 달리 유기적 충이 상황이 드러나 있지. 상층곡에는 충이 없다고 그랬어. 보기에서는 윗글에서는 유유자적이야. 그치? 적적한데 산일이 적적한데 이렇게 있어. 나타나는 반면 유유자적 한가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속세의 바쁜 일상 아니죠. 바쁜데 속세의 바쁜 일상 자연 속에서의 노느라고 바쁜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네 5번 아니고 3번을 왜 체크했어? 5번을 설명하라고. 오케이. 또 됐을까요? 넘어가서 슬견설. 봐봐. 선생님 슬견설을 얘기하면서 이 앞부분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은 뭐라고 그랬어? 예화라고 그랬지. 예화인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상정한 사건일 수도 있어.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꾸며낸 일일 수도 있고 상상해서 정한 일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이규보한테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와서 있던 소리 했겠니? 안 했겠지. 그렇게 현실이라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의 성격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있었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작가가 상상하여 상정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 됐어? 그 다음에 이 욕설 상정한지 어떻게 알아요? 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문제로 봤을 때. 그 틀린 건 아니야. 그렇게 해도 틀리니까 구조상으로 문제의 구조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라고 넣으면 틀린 건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다음 선지를 봐야 돼. 왜냐하면 선지 속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거든. 그럼 나머지 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어. 27번은 됐어요? 27번에 A는 관념적 소재가 아니야. 집 행랑채 수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소재지. 그치? 그래서 1번이 틀리지. 그래서 여기서는 A는 구체야. 근데 몸의 잘못, 관념으로 뭐 하거든? 구체에서 추상으로 확대하는 거야. 보편화하는 거야. 그지? 일반화하는 거야. 3번? 여기? A는 B와 C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이겠지. 결국은 집수리 하고 싶은 얘기야. 네 몸의 잘못을 고쳐라. 나라의 잘못을 고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뒤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개인적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아. 이게 바로 뭐야? 이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4번이요? 됐어요? 유추? 4번에 A에서는 실제 글쓴이의 체험 바탕으로 하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야기를 상정하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그랬다며. 내가 부득이 상황에선 그래. B와 C에서는 체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견 이중구조의 예잖아. 그치? 앞에 나오는 체험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서는 의견, 주장, 주제 등이 나타나 있다. 그죠? 28번 봐봐. 28번은 이규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고려의 무신정권 기에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야. 무신정권기에 그 무신들 밑에서 뭐 한 사람이야? 벼슬을 하면서 글을 쓴 사람이야.
전두환 밑에서 장관 지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전두환 밑에서 장관 지낸 사람이야. 문신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여기 그 이규보의 글들은요. 야, 그 당시 무신들은 이규보를 뭐 어떻게 했을까? 비난했겠지. 너 문신들 이렇게 탄압하는 무신 밑에서 정중부 밑에서 너 그렇게 벼슬 하고 싶어? 이랬겠지. 그래서 웬만한 그 당시에 문인들은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가. 그래서 자연에서 살아. 그런데 이규보는 정치 한가운데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몽골의 침입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해서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변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거는 이 욕설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 마치 뭐가 행랑채에 비가 들어서 썩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 아니야. 누군가 고쳐야 돼. 이런 자기 어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글일 수도 있어. 변명하고 있는 글.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는 거지. 그럼 이때 행랑채는 정치인들일까? 나라의 상황일까? 썩어가고 있는 나라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정치인들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정권 그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아. 됐어? 그래서 1번이야. 나머지는 거기에 맞는 얘기들이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